Bonjour à tous. 안녕하세요, 여러분. 왕초보 문법 2탄 11강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지시형용사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 배우는 지시형용사는 여러분들이 1탄에서 배웠던 소유형용사하고 굉장히 비슷한 개념인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 한번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제가 지시형용사를 활용해서 표현을 하나 만들었어요. 샤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고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시형용사라는 것은요. 특정한 어떤 사물을 가리킬 때인데 보통의 경우 그 사물이 눈앞에 보이는 가까이 있는 바로 이것이라는 뜻으로 할 때 우리가 지시형용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바로 이것, 이 물건, 이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쓰라는 지시형용사를 활용을 해요. 자, 소유형용사하고 제가 되게 비슷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부분이 비슷하냐? 관사를 대체하는 맥락에서 비슷하죠. 우리 소유형용사, 내 엄마, 내 아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도 항상 명사 앞에 관사 자리를 대체했었죠. 이 지시형용사도 마찬가지로 관사의 자리에 대신 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명사, 오는 명사가 남성 단수인지 여성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따라서 당연히 이 앞에 있는 지시형용사의 모양이 달라지겠죠. 다시 말하면 명사의 성수에 따라서 일치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소유형용사처럼 이 남성 단수, 여성 단수, 복수일 때 각각 어떤 지시형용사를 붙여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붙이느냐면 생긴 건 똑같아요. 방금 봤던 우리 샤 했던 것처럼 스를 붙이고 그 뒤에 명사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남성 단수명 앞에는 스를 붙여준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금 봤던 것처럼 스샤라고 붙이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괄호치고 set라는 표현을 써놨어요. 그죠? 그리고 밑에 예시를 보니까 setdom이라고 써있단 말이죠. 자, 이건 뭘까요? 네, 맞아요. 이것도 발음 때문에 남성체 2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 단수가 지금 으로 끝났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모음이나 또는 무마슈로 시작되는 이런 단어들이 오는 경우에 발음이 어렵죠. 이렇게 음가가 없는 그런 발음으로 시작하는 걸 프랑스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발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성체 2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뒤에 때가 붙어있는 set라고 발음을 읽고요. 그래서 얘는 리에종에서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setdom이라고 읽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남성, 이 지시형용사는 남성 명사일 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또는 모음이나 무마슈로 시작하는 그런 명사가 올 때에는 set를 붙여주고 리에종에서 setdom 이렇게 읽어줍니다. 자, 여성 단수 볼게요. set, 그죠? 그 다음에 cette voiture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자, 우리 이 남성 제2형의 특징들은 보통 뭐냐면 여성형을 조금 변형시켜서 만들어요. 여성형이 지금 set고 앞에 있는 이 set는 우리가 여기까지 잘라서 지금 얘를 그대로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남성 제2형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우리 형용사 볼 때도 마찬가지였었는데 1탄에서 여성형에서 조금 변형시켜서 남성 제2형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성은 cette voiture 하시면 되고요. 자, 복수일 때는 네, 세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ces arbres 이렇게 하고 뒤에 s 붙여줘야 되겠죠? 리에종에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set, se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 남성 제2형 set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시형용사를 도대체 언제 쓸까요? 라고 보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사물을 가리킬 때, 지시할 때 우리가 사용해서 지시형용사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Regarde cette fourmi. 예를 들어 sur le sol. 그죠? sur le sol 뭐예요? 땅 위에 있는 이 개미를 보세요. 그래서 눈앞에 지금 개미가 보이는 상태예요. cette fourmi를 봐라. 이걸 봐라. 이렇게죠. 우리가 지시할 때 사용하는, 지정할 때 쓰는 게 또 하나가 관사가 있어요. 정관사가 우리가 지정할 때도 쓰는데 정관사의 특징은 눈에 지금 현재 보이지 않아도 지정할 수 있어요. 그 전에 내가 옛날에 얘기했던 그 남자 있잖아. 이렇게 얘기할 때도 써요. 그러면 그 남자가 지금 이 상황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지시형용사는 눈에 보이는 경우에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Regarde cette étoile. 이것도 가능하죠. 눈앞에 보이는, 어디에? Dans le ciel. 하늘에 보이는 저 별을 봐라. 하지만 저 별도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서
지시할 때 사용할 때 우리가 cette étoile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가까운 사물을 지시할 때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언제냐면 오늘을 말할 때요. 오늘 중에도 오늘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를 들면 오늘 아침, 오늘 오후, 오늘 저녁 이렇게 오늘에 해당하는 표현을 시간을 말할 때에도 우리가 이 지시 형용사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le matin 이라고 하지 않아요? ce matin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ce matin 이라는 표현에 aujourd'hui, 오늘이라는 표현이 없어도 오늘 아침에 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말하는 이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아침, 오늘 아침이에요. ce matin, 마찬가지 오늘 오후도 cet après-midi, 오늘 저녁도 ce soir예요. 오늘 예를 들어서 아침에 친구랑 통화를 해서 오늘 저녁에 볼래? 라고 할 때에도 ce soir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après-midi 남성형이에요. 그런데 모음으로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남성 제2형의 set를 썼어요. 리에 중에서 읽어요. cet après-midi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지시 형용사를 사용을 하는 것은 첫 번째, 눈에 보이는 사물을 지시해서 가르쳐서 이야기할 때, 두 번째, 오늘에 해당하는 시점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두 가지 용법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소유 형용사라는 그 관사를 대체하는 또 다른 개념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지시 형용사도 똑같다. 다만 사용되는 그 용례만 다르다, 상황만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시 형용사는요, 이제 바로 문제로 넘어가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동사하고 그다음에 명사하고 같이 써놨어요. 우리가 이 동사와 이 명사를 활용해서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지시 형용사를 활용해서 한번 문장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그는 이 영화를 좋아한다. 이 영화, 그죠? 여기에서 지시 형용사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일단 그는 좋아한다. 이 영화 이렇게 가야겠죠. 문장 만들어 볼까요? Il aime 그 뒤에 ce film 네 이렇게 돼야 돼요. ce film 이 영화죠. 저 지금 남성 단수니까 ce가 붙었어요. 그다음 당신은 오늘 저녁에 떠난다예요. 오늘 저녁 이 저녁이에요. Vous partez 그 뒤에 그렇죠. ce soir 이렇게 붙여야 돼요. ce soir 오늘 저녁에. 그 다음 우리는 이 호텔에 간다. 예를 들어 어떤 호텔 앞에 딱 도착했어요. 우리는 오늘 이 호텔에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이니까요. 누구로 바꿔볼게요. Nous allons 그 다음에 네, à cet hôtel이 돼야 돼요. aller à 어디에 가다. 전치사 붙여야 되고요. aller à 그 뒤에 호텔이 남성 단수인데 지금 아슈로 시작했으니까 무음 아슈니까 여기 남성 제2형 써주고 리에종에서 읽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Nous allons à cet hôtel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 그녀들은 이 기차를 탑니다. 그러면 그녀들이니까요. Elles prennent 그죠? prendre 교통수단 쓰시면 돼요. Ce train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 나는 이 가방을 산다. 이 가방이 마음에 드네. 나는 이 가방을 살래 라는 표현이에요. J'achète 그 다음에 이 가방이니까 ce sac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너는 오늘 오후에 온다. 오늘 오후 이 오후에요. Tu viens cet après-midi 이거예요. 시점이니까 cet après-midi 이렇게 되고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아로 시작했으니까 남성 제2형 써주고 리에종해서 읽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네, 처음부터 저랑 같이 한 번씩 읽어볼게요. 그는 이 영화를 좋아한다. Il aime ce film. 그 다음 당신은 오늘 저녁에 떠난다. Vous partez ce soir. 그 다음 우리는 이 호텔에 간다. Nous allons à cet hôtel. 그죠? 그 다음 그녀들은 이 기차를 탄다. Elles prennent ce train. 그죠? 그 다음 나는 이 가방을 산다. J'achète ce sac. 그 다음 너는 오늘 오후에 온다. Tu viens cet après-midi.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세 구문이라고 해서 세를 활용해서 만드는 문장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시형용사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그죠? 개념도 어쨌든 눈앞에 보이는 것, 오늘에 해당하는 것 명확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미 소유 형용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관사를 대체하는 형용사에 대해서 이제 아시게 된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을 지정할 때, 지시할 때 지시형용사를 사용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뵐게요. À la prochaine!